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온건파로 꼽히는 베센트가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99%, 1%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44,736선을 기록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0.27% 오른 19,054선을 터치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S&P 500은 0.3% 상승하면서 5,987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일단 건축 중인 건수가 이미 나온 상태고요. 예상치를 굉장히 조금 소폭 상회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S&P Case-실러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9월달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 5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서기협회에서 발표하는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지표가 많이 나오는 만큼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이 관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새로운 재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분명히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온건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트럼프가 새로운 발언을 또 던졌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 공장에 둔 각국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불법 이민자를 더 잘 통제하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게는 만약에 펜타닐 관련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0%의 추가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26일 글로벌 시장이 지속적으로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언급하자 캐나다 달러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페소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며 위안화도 역배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둔 일본과 한국의 대기업들이 또한 유럽의 스텔란스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또한 이런 소식에 따라서 유럽의 전체 선물조차 하락세가 전달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트레이더들은 유럽이 곧 트럼프의 또 관세 관련된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소식들을 자신의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서 트루스 소셜의 이용 또한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중국이 펜타닐 밀매업자에 대한 사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들이 멈출 때까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할 뿐이다 라고 전달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취임하기도 전에 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와 일론 머스크도 정면 충돌하고 나섰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미래의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도 약속한 부분 중 하나는 결국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구매가 되는 주고 사용되는 주인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런 보조금을 메꾸기 위해서 만약에 연방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주 보조금을 전기차에 대해서 7,500분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점유율이 너무 높다면 우리는 이 차들을 제외를 하겠다. 우리들은 결국 전기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독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대부분의 테슬라 인기 모델들이 제외가 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CEO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미쳤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또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트위터를 리트윗하기도 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또한 민주당이 가장 많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 후보로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도 미쳤음을 염두에 두는 발언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앞으로 보조금이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너무나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외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식에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는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칩스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지원 규모가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인텔의 보조금 78.6억 달러를 확정하면서 사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금액보다 6.4억 달러가 줄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칩스법 지원 규모 중 가장 최대로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한 국방부 30억 달러 계약 수주로 정부 지원까지 합치게 되면 108억 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금액들이 지급이 된다라고 연기가 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3월에 발표된 최초 보조금 85억 달러보다 줄어든 것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9월에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의 계약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금액이었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과연 어마하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현재 1.7%가량 오르게 되게 되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받는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직접 받는 지원금, 국방부의 계약을 수주를 포함한 금액이 늘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칩스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금은 반도체 생산에 390억 달러, 연구에 110억 달러, 총 527억 달러의 자금을 꼭 지원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인텔의 보조금이 계획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중동 지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제 곧 휴전 합의에 도달할 걸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소식 같은 경우는요,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가장 먼저 최초 보도한 것은 악시오스가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내각이 26일 이 협정을 승인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휴전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 1년 이상 이어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단락이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또한 이 소식통 악시오스를 인용해서 레바논 같은 경우는 36시간 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휴전 합의를 발표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 내용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국경 지역에는 헤즈볼라 병력 대신 레바논 정규군을 60일 이내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을 의장으로 하고 프랑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휴전 협정 준수를 여부를 감독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에 직접적으로 사인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현재 전쟁이 여전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오펙과 비오펙 기구에서도 내년까지 감산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을 감안을 했을 때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한 다음 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석유 생산량 감축을 추가적으로 증산을 더 미룰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얘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찰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빠르게 휴전이 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